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X 자산 운성이 운영하는 ETF 하나하나 어, 파헤치기. 지금 요번 주는 뭘 공부하셨죠? 굴입니다. 구리요? 네. 그, 그 ETF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글로벌엑스 코퍼 마이너 ETF 티커명은 COPX인데요. 구리채굴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테마형 ETF죠. 구리 생산 기업과 구리 채굴 그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받는지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보호무역 스탠스의 트럼프 행정부는요. 구리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미국 기반의 구리 채굴 기업, 이 특히 COPX 주요 비중들에게는 수익성이 커지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리티브 맥모란이 네. 미국 기업 그 구리광산 업체인데 네. 이 ETF 편입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예요. 근데 원래 이게 제가 한 세 번, 네 번 계속 캡처하면서 체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른 나라께 조금 높아졌다는 더. 얘기고. 음. 그러니까 이 ETF를 볼 때 그 여러분들이 감각상 그 차지하는 비중 여기서 보면 각 여기서 보시면 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5.9, 5.4, 5.2, 4.9 요거의 비중의 순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몇 주. 주식수 음. 대비가 이게 늘어났는지 여기는 상위로 올라왔는데 주가만 올라와서 올라간 거고 전혀 안 늘을 때도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거 팔아갖고 다른 거 판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구리 ETF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ETF의 어떤 그 조사하면서 특징은 뭘 느끼셨어요?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무조건 구리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새로 깔거나 보수할 때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COPX에 포함된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전력 인프라 건설을 또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동시에 전력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서 구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모멘텀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구리를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광물로 규정하면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이 COPX 구성 종목들에게 역시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EV, 전기차 한 대에는요, 내연기관차보다 3, 4배 많은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에너지 전환의 필수제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그린란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린란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보와도 역시나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할수록 이제 시장은 핵심 광물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는 구리 가격을 지지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COPX ETF의 매력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쇼티지로 볼 때 이번 상승이 이 단기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이전 사이클처럼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원자재에서 구리의 그 에너지는요, 네. 다른 원자재 금, 은 올라간 거에 보면 세 발의 피해요. 그런가요? 저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연초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5.6불이에요. 지금 5.96불이에요. 근데 음. 여기에 비해서 연초,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계속 우상향. 우상향이죠. 네. 우상향이죠. 그런데 이제 얘 약간 좀 확실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보는 게 나아요. 음. 월봉으로 보면 일단 이 박스의 틀을 넘어선 게
2025년도 10월이고 10월 지금 10월 달에 그 장기적인 2022년도에 상단이 5불이었는데 이걸 뚫고 하나 둘 3개월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력 설비 그다음에 경기가 돌아서려면 구리가 다 필요해요. 그쵸. 예. 척도로 예. 구리 보다 척도로이기 때문에 구리나 아연이 중국이 경기가 성장률 정책으로 가느냐를 또 보는 척도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재에서 지금 요런 거를 상대성 비교라고 그러는데 원자재에서 이 원자재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쫙 금, 은, 구리, 백금, 필라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관련된 원자재예요. 네. 금을 한번 볼까요? 금을 한번 보면 그냥 아까 구리가 움직인 거 대비해서는 이게 그냥 이제 달러는 5,000불 올랐고요. 아까 연초 대비해서 보면 4,500불에서 이게 올라가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와, 긴 이게 완전히 뭐 양봉이.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이거는 약간 요새는 비트코인하고 대체제로 작동하고 있고 금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빠져요. 그리고 이게 안전자산으로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린란드 점령하고 유럽하고도 전쟁한다고 그러고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지금은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이 이란 쪽을 향해서 그래서 거의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란 공격하는 이런 전쟁의 불확실성일 때 관련돼 갖고 대체제 안전자산 선호로 금, 은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성으로는 구리가 가려고 그러면 이 금이 빠짐. 그러니까 안전자산 대체 수단으로서는 얘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올라가고 구리 올라가는 게 이제 성장의 정책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전쟁보다는 전 세계가 이제 성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나올 때 진짜 구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구리는 중국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의 간단히해서 성장 정책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구리가 성장 정책으로 이제 발동을 거나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단기간에 좀 연초에 꼭지시고 좀 누르고 있어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하냐면 구리 가격으로 한 7불에서 10불 정도? 이 정도 가야, 야, 구리 관련된, 성장의 정책, 그리고 구리가 아까 얘기한 전기차 얘기했잖아. 네네. 전기차, 그 다음에 또 히토류 리듬 그린란드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장과 원자재 연결고리의 에너지로 뭔가 그 강력한 모멘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F의 이 구리 ETF는 여기 딱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없죠. 네. 저라면 고려아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LS는요? LS도 구리 관련된 종목이지만 여기 보면 없어요. 우리.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구리 ETF지만 전 세계의 체코 브라질, 미국의 광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광산업체.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 각 기업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약간. 예. 그래갖고 제가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구글 들어가서 네. 이 기업들의 뭐라 그럴까 그 기업을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1월 19일 날 저도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어갖고 1월 25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구리 ETF는 주로 광산 기업들, 네. 전 세계 구리 탐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쭉 했는데 여기도 아까 설명한 게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에 구리가 다 들어간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포탄 만들 때 전쟁 나올 때 그래서 오. 우리는 풍산 고려한 중에 아. 전쟁 터지면 또 풍산사자, 고려한사자 음. 이게 이제 그래서 고려하는 정도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넣어주면 또 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이 기업들의 그 비중을 딱 보는데 제가 19일 날 그래서 이게 계속 우상향이에요.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요. 그죠? 오늘도 10% 가까이 예, 오르는 흐름. 예. 오늘 그래서 월요일 촬영 제가 네. 16일 날 분석했는데 80불인데 1월 25일 날 할 때가 86불. 음. 근데 이제 탄력성은 점점 둔화되는 것 같아요. 음. 상승률은 그러니까 ETF로 이거 보면 한 잘 사신 분이 최근에 사신 분은 한 10%? 10%? 10%가 어디냐 근데 요새 하도 장이 좋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월 16일 날 요게 이제 그 2등짜리가 1등으로 올라가고 1등이 내려오고 아까 얘기한 맥모란이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1등이 KGHM인데 전에 LUNCN이 1등이거든요. 네. 이게 캐나다 구리광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리, 아연, 금, 니켈을 캐나다가 이제 최고라는 예. 기업이고요. 이럴 때 저는 LUNCN을 검색할 때 보면 구글에. 구글에다가 넣어봐요. 저는 그 네이버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들도 LUN N. 여기 밑에 단위죠. 아이고 LUNCN 나오나? 내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 LUN DIN. LUN 그냥 CN이네. LUNCN. 그래서 중국 그 종목들이 나온 게. 그 중국 아니에요. 그래요? LUN CN. LUN 여기 딱 LUN LUN CN 마이닝 코퍼레이션 여기 있네요. LUN CN. 남미. 네. 여기 응? 그럼 뭐가 잘못? 이게 캐나다인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어디 보죠. 이건 누가 2024년에 분석한 건데 이런 걸 찾아봐요. 그러면 어떤 거는 얘도 보면 구리 관련된 걸 찾긴 했네요. 여기 딱 보시면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얘는. 이렇게 좀 조정. 그러면 여기다 찾아보자. 예. LNCL 여기 하나 24년. 겨우 나오네요. 2024년도 거. 이것도 잘 또 검색이 안 되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런 단점들이.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LUNCN에 대해서 공부한 건데 여기 보면 그 거래소는 캐나다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정보 여기 보면 그래프도 나와요. 여기 보면 카나다 기반의 글로벌 광산 기업. 그 해당 광산이 칠레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주로 구리를 중심으로 채굴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KGHPW는 폴란드 최대 구리 운 생산업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나라별로 그 구리 관련된 그 채굴 광산 업체를 배분한 게 이 구리 ETF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개별로 있는 것보다 광산 업체 중심으로 여기 보면 또 BOLSS는 터키 아니야 터키란다. 티커가 이거는 어디냐 얘는 스웨덴이네. 네. 스웨덴. 그러니까 스톡홀름 증시. 예. 나라별로 이렇게 있어요. 나라별로. 확실히 낯서네요. 낯설죠. 그래서 매매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카나다 증시가 갖고 그걸 찾아볼 수도 찾겠어요. 없고. 일단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우상향의 에너지인지 이게 왜 이쪽으로 중심으로 뭔가 여기 보면 프리포트 이게 진짜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나스닥에 상장된 건데 얘도 지금 보시면 월봉을 지금 처음 치고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빡세요. 30불과 50불에서 지그재그를 거의 3년 동안 했다가 이게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중국을 보자는 게 이제 서로 싸움을 멈추고 성장 정책으로 전 세계가 들어가면 전쟁으로 간다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안전자산 선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 해서 조건이 은이 빠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정책 우위로 전 세계가 갈 때 이제 구리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원픽은 프리포트 맥모란인데 아직까지는 시동을 걸 뿐이다. 이제 물론 작년도 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원자재로 보면 리튬 다음으로 구리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루딘 보면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이거 보세요. 대단하죠? 와. 예.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다 이렇게 이게 폴란드 이게 다 월봉 기준 1년 동안에 움직인 거예요. 바닥들이 아니에요. 스웨덴 거도 다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구리 관련된 광산 업체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이것도 보세요. 참, 와. 못 따라가겠어요? 아름답네요. 예. 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면 고려아연이야. 예. 근데 우리 고려아연은 그동안에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배 구조의 싸움의 지분 싸움으로서 왔다 갔다 했지 이게 성장과 구리 정책으로 해서 움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180, 190만 원까지 갔다가 110만 원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 오늘 180만 원까지 왔어요. 오늘. 그러면 간단히 해서 우리를 보면 구리는 고려아연, 풍산, 그리고 중저가 이로 지금 2구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 한번 비교해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구 산업은 약간 너무 테마성으로 좀 뛰지 않나요? 그러니까 2구 산업 안 하지. 그렇죠. 요새는 하려면 고려아연이나 풍산 대장주를 해야지 같이 구리가 가더라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소형주들은. 그러니까 1등은 고려아연이에요. 역시 대장주. 네, 대장주 고려아연. 그리고 고려아연이 지금 갖다 해서 지분 싸움들 하고 있지만 요거 보시면 보세요. 오늘 180만 원. 15%.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코스닥인가요?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죠. 그런데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200만 원을 뚫냐 안 뚫냐가 이제 승부처예요. 그러면 고려아연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추세로 가면 따라갈 게 이제 풍산하고 풍산. 풍산이 약간 방산 성격도 있고. 방산 성격도 있지만 이제 또 구리 할 때 얘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려아연이 부담스러우시면 풍산으로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2구 산업은 권하고 싶잖아요. 요새는 특징이 중소형주에 이런 것들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여도 뭐 월봉으로 보면 상승할 수는 있겠는데 한 7,500원, 8,000원까지 이게 주도해서 막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려아연, 풍산을 원픽으로 하고 아까 설명한 LS그룹 네. 그런데 LS그룹에 그 약간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대통령한테 찍혔잖아요. 그래요? 그 대주주 그 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려갖고 뭐 분할하고 그러고 뭐 거기에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게 이제 그 그리고 LS그룹이 아이고 LS가 왜 안 나오지? LS 일렉. 네, 그렇죠. 저 LS그룹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들 올라. 여기 있네, LS그룹. 보면 보시면 LS 여기서는 이제 그 LS를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위치가. 그러니까 오히려 풍산이나 할 바에는 LS 아니지 고려아연 하겠어. 뭐 요런 또 그리고 LS 일렉 봐요. 이것도 월봉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는 전력 설비라든지 원자력 가구나 뭐 할 때 이미 LS그룹이 하나그룹까지 어마무시하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위치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려면 이 포스코 그룹이 그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관련돼 갖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 그래서 오히려 구리, 리튬 이게 2차 전지 참 묶어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로봇이랑도 묶이던데. 그렇죠. 로봇이 올라갈 때 전기차만 배터리냐 로봇 배터리도 있다. 그 대신 로봇은 네모난 배터리보다는 원통형 배터리니까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로 그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효 거기에 큰 옷에 원자재 또 개발 해외 광산이나 원자재 개발에 일단 그래도 포스코 그룹이 선두주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려아연이 미국에 그 투자한 자회사가 있어요. 고려아연이 투자한. 네. TMC라고 여기 보면 TMC 더 메탈 컴퍼니.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이제 박스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얘가 가면 이제 새롭게 뭔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TMC.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건 검색을 아래로 내려서. 고려아연 그 다음에 미국에 투자한 TMC 이렇게 같이 엮어서 검색을 해보면요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고려아연 3주 전에 TMC 심해 채굴건 미국 정부 유엔 갈등 고조. 근데 미국에 지금 이미 고려아연이 미국이 불러서 들어와 갖고 뭔가 투자를 해외 지금 투자한 업체들 찾을 때는 고려아연이 1등이에요. 음,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심해 광물 이게 음, 또 보면 그린란드 음, 해저 심해 광물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종목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고려 아연이 갖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 아메리칸 드림 행보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 없다 그러지만 그 영풍 공격한 거를 피하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지금 그 작용하고 있거든요.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 싸움에서 이미 선정권을 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TMC 고려아연 TMC 주가 급락에 이거 8월 달에는 막 그냥 급락했잖아요. 이때 음. 사셨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근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공포를 마케팅할 때 사야 돼. 어, 이때가 110, 바닥일 예, 때. 110만 원. 어, 지금 거의 180만 원. 예. 항상 나중에 보면 이런 급락하고 주가가 뭐 싸우고 뭐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겁나면 나눠서 사보세요. 분할 예, 매수로. 예. 그러니까 고려 아연을 보시면, 요때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걸 일봉으로 일본 보시면 작년도 8월 달, 8월. 어, 100만 원, 75만 원이네. 어, 이때 그러면 더블 났네 벌써. 와, 그리고 또 한 번 10월 달에 분쟁 났어갖고 160만 슈팅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변동성 끝내죠. 100만 원. 이걸 끝까지 네. 홀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특징이 잘하면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만약에 150만 원을 깨면 일단 반이라도 털어요, 저는. 어떤 대들을 잡고 가요. 200만 원까지 갈 것 같아 하더라도 어느 선을 깨면 팔아요. 50 내 70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내일 바닥을 지지할 때. 음, 그럴 때 120일과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죠. 음, 21선의 평균값. 120원이 계속 우상향이고 안 빠진 건 추세. 네. 그리고 21선을 순간적으로 깰 때 여기는 지지했고 네. 여기는 깼고 그리고 21선을 깼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최초 저점의 반. 또 여기 보고 상승폭의 반. 그러면 대충 반만 뚫어도 여기서 확인하고 다시 사요. 요런 기준, 그러니까 팔아, 청산 시점, 재매수 시점. 요런 것만 음, 체크하면 이 변동 무섭지 않아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노래 180만 따라갔어요. 네. 저라면 180만 원 붕괴하면 무조건 팔아봅니다. 산 걸 음, 팔아요. 그리고 요번 저점과 고점에 21선. 음. 140, 150은 또 사요. 끄는 걸 다시 사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개, 보시는 거죠. 아까 구리 전 구리가 세계 계속, 그쵸. 금인 비교하면 음, 아직 갈 길 멀고 지금 이제 어, 성장의 정책이 아직까지 지금 대판 패권 전쟁이지만 그쵸. 경제 성장률의 성장의 정책은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원자재 관련되고 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그래서 고려아연 풍산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구리 관련돼 갖고 없어요. 풍산 차트 한번 좀 더 봐도 될까요? 풍산자들은 지금 당장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그럼 어. 상방을 어디까지 좀 보세요? 일단 요거 뚫나 안 뚫나. 오, 어. 이거 뚫었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에는 한 240, 50만 원 같다는 얘기고. 어, 얘가 이제 가자 할 거고. 어, 그러면 얘는 이제 목표를 그럴 때 난 큰 그림 봐요. 연봉으로. 지금 연봉이 뚫렸어요. 뚫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장기 10년, 20년의 터널을 네. 뚫었다는 얘기예요, 6만 원. 그럼 음, 6만 원을 이걸 기준점 잡고 음, 2배, 3배, 5배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2배 위치예요. 네. 그럼 12만 원. 그러면 저라면 이거는 10만 원만 안 깨면 한 20만 원은 가는 그림 같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는 풍산이 제일 나아요. 어. 대신 여기에 선도주는 아까 그 ETF에 구리 ETF가 계속 우상향해야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압축되는 그런 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산은 다 북한에 있어.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검색하다가 그 알몬티를 아까 영어로. 이 알몬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얘가 왜 안 먹냐? 얘가 이 알몬티 인더스트리라고 상장되어 있는 중인데 이게 옛날에 대항준석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나이가 연배가 맞으시면 대항준석 아실 거예요. 이게 텅스텐. 근데 알몬티의 그 영월의 텅스텐 광산을 인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알몬티 인더스트리하고 우리나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아이디어 이게 굉장히 늦네요. 알몬티 대한중석 요거를 체크하시면 이 서학 투자자도 이 아까 이제 그 미국의 그 TMC라고 고려한 자회사 이거는 지금 계속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게 검색이 늦네요. 알몬티 인더스트리도 이거는 이제 계속 추세로 갈 것 같고 그 알몬티 인더스트리 이것도 지금 꼬리 달려갖고 이제 이 직전 고점만 지져 10불과 11불 사이면 이거는 매수해도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추세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원자재,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성장의 연골고리.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보면 알몬티 성당광사 일주 전에 딱 나오죠. 개광, 재개광. 전 이걸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이슈화돼 갖고 또 증권방송에서 떠들면 이제 날라갔다는 얘기지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텅스텐 쪽에 그리고 여기에 또 선거하고 연결돼서 또 이용해 볼까요? 강원도, 영월 여기 또 이런 강원도 지사 나오고요. 와, 경제적 가치가 46조. 특수광물 이거는 안 믿어요. 그래요? 그냥 너무 좀 예, 뻥튀기죠. 뻥뻥을 너무 많이 치지만 이 텅스텐 그 다음에 관련돼 갖고는 이게 특수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텅스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텅스텐은 어디에 보통 쓰이나요? 모를 때는 검색이 최고예요. 텅스텐. 예, 이게 특수광물로 이것도 옛날 뭐라 그럴까 전력 이게 전구 전력 뭐 이럴 때 텅스텐 대한중석 이런 것들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텅스텐 보시면 이럴 때 이제 각각 AI 뭐 쓰세요? 제미나이도 쓰고 챗 GPT 좀 두 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 두 개한테 같이 물어봐봐요. 그러면 어떨 때는 똑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뭔가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 검사를 해야 돼.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텅스텐 이게 이제 특수광물로 내가 알기로는 그 전자 전력의 기본 보시면 텅스텐 분말로 여기 나오네요. 위키백과. 이걸 한번 보시면 무슨 부품으로 산화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원자재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얘가 검색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갖고 이 구리 ETF는 솔직하게 투자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위치가
구리 ETF는요. 예. 개별 종목으로도 접근을. 그리고 맥모란 투자하든지 우리나라 풍산 투자하든지 이미 음. 한 6개월 전에 봤어야 돼요. 지금 구리 네, ETF는. ETF는 6개월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투자했어야 되고 ETF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에 고려 아연, 그 다음에 풍산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반지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연마제주로도 연마제로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게 볼. 제 알고로는 이게 모든 전자산업의 기초 소재로 알고 있거든요. 텅스텐.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입니다. 특수광물에.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는 알먼티 인더스트리. 우리나라 와갖고 광산을 재가동 시작했다. 요게 또 오히려 매력인데 우리가 미국의 TMC, 알먼티 요렇게 이제 구리 쪽 ETF 공부하다 보니까 구리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는 다 엄청난 우상향이구나. 그래서 금과 은이 빠질 때 구리와 알루미늄이 갈 차례가 아닌가라는 아이디어. 구리와 알루미늄이 간다는 얘기는 중국이 성장 정책에 뭐 갖다 해서 건설이든 뭔가 산업재 투자든 이게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연골고리.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서 응용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구리 ETF가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계속 가면 상대 탄력성은 둔화될 거고 전쟁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할 때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타협을 보고 잠잠해지면 성장 정책으로 뭔가 돌아가는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는 개별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고려아연, 풍산, 알멈티, 미국의 히토류, 리튬. 그래서 오히려 히토류 ETF는 권해요. 히토류 ETF는 권하는데 구리 ETF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설정해드렸던 크리티컬 메탈스가 거의 100%가 왔어요. 너무 급등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5, 6불에 설정해드린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슈팅이 나와줍니다. 슈팅에서 12불과 15불 사이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이죠? 지금 뭐 트럼프 정부나 이런 쪽에서 크리티컬 메탈스보다는 트릴로지 메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가 못 보게 하네. 트릴로지 메탈스. 그게 상대적으로 여기 트릴로지 메탈스.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요 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아직도 11불이니까 6, 7불 때 사놓으면 아직도 이 상승 여력이 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이거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부의 국유하고 지분 참여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트럼프 리듬 관련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여태 뭐 그린란드 해갖고 이렇게 딱 나와요. MP 머티리얼스, 리듬 아메리카, 트릴로지 메탈스, 크리티컬 메탈스 다 지분을 참여해. 알라스카, 그린란드 다 연결돼 있고 정부의 국유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패밀리 종목이다 이렇게. 요게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 트릴로. 근데 크리티컬 메탈스가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트릴로지 메탈스. 요렇게 그 상대 속도를 좀 조절하시는 게 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또 구리 ETF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은 구정이 꽤 있으니까 저는 요새 그 비트코인이나 핀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쪽이요. 그래서 요거 어, 요거. 지금 비트코인 많이 좀 빠졌죠? 예. 요게 이제 그 올라가는 척하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네아폴리스인가 그 이민이 그 살인하고 막 그래서 그 민주당 쪽하고 공화당 대판 싸우고 막 내란까지 간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법 관련돼 갖고 통과가 안 될 거다. 심지어는 예산안도 해갖고 셧다운 될 거다가 지금 계속 해서 미국 시장 조정의 원인이 되고 비트코인 올랐다 빠지고 이런 게 그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에너지를 주는지 2월, 3월 달에 네. 판단해서 요거를 한번 공부해 보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디지털 관련돼 갖고 우리나라가 더 강해요, 미국보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쪽 보면 뭐 헥터 파이낸셜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오히려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더 센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헥터 파이낸셜 보면 단기간에 1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NHN KCP 요새 지금 치고 나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린 게 내일과 모레 미국 의회가 부결되면 네. 예산안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내용들이 있고 그게 부결되면 우리도 영향받지 않을까 이런 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정부가 밀어도 거기 영향받을 수가 있으니까 단기 급등한 건 차익 실현이 오늘 많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의 관방 자세가. 예, 챙기고 다시 보자. 요새는 3일에서 5일 동안의 순환도 굉장히 발빠르니까 그렇죠. 예, 요런 게 오늘 우리 시장에는 가상화폐 쪽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실전을 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 네. 시간. 예,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갖고 이제 구정이 껴 있으니까 구정 끝나자마자 월요일 날짜를 서로 맞춰서 그때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